하루하루 보고 또 먼 시각으로 보고 또 오늘 마감 시황을 전문가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증권대학의 김동희 대표와 한맥투자증권의 변원규 대리께서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동희 대표님. 네네. 연초 효과가 그래도 글로벌 증시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뭐 유럽, 뉴욕. 근데 아시아 증시가 이미 좀 선반영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는 뉴욕의 좀 상승을 약간 따라가지는 못했네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연초에 시작하면서 희망과 전망을 혼돈해서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도 한 해 외국인들이 얼마만큼 팔았는지를 한번 보면 69억 6,300만 달러를 한 해 동안에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거를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면 7조 7천억 원 정도인데 이것만 보더라도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바로 시장 상승의 절대 조건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들한테 우리나라가 증시가 외국인들에게 개방된 것이 1992년도인데요. 1992년 이래로 외국인들의 순매도 구간에서 증시가 상승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바로 지수 상승을 위한 지상과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국면에서 본다면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지속되면서 1900포인트에 안착하는 것이 1차 과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겠지만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라가지 못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어제의 상승 속에서도 나타났지만은 시장의 주도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네. 것이 아니라 낙폭과대 전 업종이 상승하고 있는 이러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퀄리티가 대단히 좀 좋지 못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상승에서 본다면 추가적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은 뭐 거의 없었다는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라는 부분들이죠. 네. 시장이 지수가 좀 덜 올라가더라도 주도주가 뚜렷하게 부각되는 시장이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어제 지수는 크게 올랐지만 전업종이 다 상승하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네. 오늘 좀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시장이 하락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네.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라는 조건은 뭐 이틀 동안 어느 정도 좀 충족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다행이에요. 네, 남은 것은 시장의 주도주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 조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데 주도주가 안 나타난다라는 것 역시 외국인들 역시 낙폭과대 종목 중심의 어떤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우리 시장에 들어오는 것이지 주도주의 예. 지속적으로 배팅할 가능성은 지금 적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가 시장에서 명확하게 부각될 때까지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제가 희망과 전망을 혼돈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주가 나타나는 것은 지금 희망사항인데 아직까지 그건 전망이 될 수 없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대응하시는 부분이 좀 필요하겠고 코스닥 시장은 좀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네. 금년도 경기의 불황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제가 성장주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키워드로 이제 네 가지를 계속해서 작년 하반기 내내 강조드렸죠. 스마트폰,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 네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중소형 종목군들을 본다면 이 네 가지 키워드에서 거의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도 이 네 가지 영역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서 시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외국인들 순매수가 이틀 연속 이어졌다는 건 고무적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근데 아직 주도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추가 상승에 좀 걸림돌이 되고 있네요. 대형주의 주도 업종이 뚜렷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개별 종목별로 좀 순환이 나타나면서 코스닥 시장의 종목 장세가 당분간은 이어질 것이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종목이 무엇이고 정책 테마가 무엇인지 잠시 후에 알려주실 거죠.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월요일 날 약속을 했던 대로요. 자, 변원규 대리님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는 대표님이랑 약간 시각이 다른데요. 네. 네, 지금 보시면 어제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베이시스를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실제 베이시스와 이론 베이시스 차이를 보시면 어제 급등한 이후에 지금 그 차이가 상당히 좁혀져가지고 지금 콘텐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예.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물론 이런 지난번과 같은 선물의 과도한 매수와 뭐 현물의 외국인들의 매수가 있었을 당시가 고점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현물 동시 매수와 더불어서 프로그램 차익 비차입이 모두 다 같이 들어왔고 그 들어온 시점 자체가 지금 지수에서 가장 낮은 국면,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에 들어왔기 때문에 네. 뭐 앞으로 상승이 크게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지금 프로그램 매수 여력이 많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까지는 단기 상승 랠리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1900선이 바짝 다가올수록 매물에 대한 부담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뚜렷한 그 주도주 자체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정 업종에 대한 그런 상승보다는 그 업종별로 돌아가면서 순환매 차원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단기적인 매매 전략을 지금 많이 구사해 주시더라고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찾아본다면 이 중국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작년 상반기죠. 지금 FRB가 QE2를 진행을 하면서 중국으로 유동성이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그 유동성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가지고 지금 지준율을 인상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인상한 그 상황이 오히려 그 기업들의 경기를 위축하게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중국 경기가 엄청나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지금 미국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유입되었던 유동성들이 다시 빠져나가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더 힘든 상황이고요. 지금 다음 주 정도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요. 다음 주에 지금 중국 네. 물가 상승 지수, 죄송합니다. 물가 상승률을 발표하게 되는데 다음 네. 주 중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목표를 4%대로 잡고 있기 때문에 네. 그 4%대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4%대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적어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준율을 인하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많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준율을 인하하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준율 인하의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그러면 네네. 다시 한번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고 또 춘절에 대한 또 기대감도 어제 전문가가 얘기를 해주신 바가 있는데 중국 모멘텀 하나의 힌트로 어느 정도는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전통적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정책 아니면 뭐 정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테마, 개별 종목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 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져봐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실 거예요. 네. 레포트들 참 많이 나오네요. 1월 효과, 이 전통적인 대선, 네. 정책 테마에 대해서요. 네. 2012년 정책 수혜주들을 점검해보면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발표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가재정 운영 계획을 참조해 보면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크게 예산이 증가하는 쪽이 교육, 보건복지, 그리고 R&D 순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감소를 하고 있는 분야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4대강 사업으로 주목을 받았던 사회간접자본 분야는 오히려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큰 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올해는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이제 같이 치러지는 만큼 네. 정책 수혜주도 그만큼 더 빚을 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난 12월 29일 날 사회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관련주들의 수혜가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죠. 담당 부서인 제가 보건복지부 그리고 식약청이 앞으로의 정책 드라이브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요약을 해봤는데 네 가지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방 중심의 지속 가능한 보건 의료 체계 구축, 그리고 두 번째가 보건 서비스 확대, 예. 세 번째가 노후 대비 정책 지원, 예. 네 번째가 첨단 바이오 등 보건 산업 경쟁력 제고. 이렇게 네 가지 분야로 지금 나뉘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좀 풀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예방 중심의 지속 가능한 보건 의료 체계 구축. 이 내용을 보면 진단 분야, 즉 처방 치료보다는 그동안 이제 약화됐던 그동안 간과시됐던 진단 분야를 강화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거 헬스케어 산업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이 진단 분야의 최강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인포피아 같은 종목군들, 휴대용 대사질환 및 암 진단기,
보급률 확대의 최대 수혜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포피아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법안이 개정되고 있는 분야죠. CU 메디컬 같은 종목군도 자동 심장 충격기 전문 생산업체인데 2015년까지 15만 여동의 공동주택에 설치 의무화를 했습니다. 국가에서 보조를 하면서요. 그렇기 네. 때문에 크게 이 부분이 좀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5만 동이라고 한다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5천억 원이 넘는 규모고요. 그 금액이. 여기에 공고 대상 이외의 학교, 군부대, 지자체까지 한다면 이 2배 정도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보육 서비스 확대를 말씀드렸죠. 이 부분은 만 5세 보육료 지원 그리고 유아교육 기초 강화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엔젤 산업 관련주들 그리고 출산 장려 정책 역시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림당이라든지 유진로봇, 메일유업 같은 종목군들이 수혜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러한 예. 상황이고요. 세 번째, 노후 대비를 위한 정책 지원. 네. 이 분야는 최근 들어서 많이 화두가 됐던 분야죠. 바로 노인복지 분야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제 금년도부터 노인 틀니의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종목으로는 오스코텍, 오스템 임플란트, 네. 디오 등의 종목군이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가장 크게 이제 주목받고 있는 분야가 2월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치매관리법이 시행이 되는데 예. 치매관리법이라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네. 수립하고 치매의 예방과 치료, 관리 그리고 연구산업, 검진, 의료비 지원산업, 등록 이 모든 분야를 관장하는 이러한 분야이기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좀 크게 향후에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러한 분야입니다. 여기에는 관련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죠. 메디프론과 바이오랜드가 최대 수혜주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분야인데 첨단 바이오 등 보건산업 경쟁력 제고. 이것이 바로 아까 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가재정계획 중에서 세 번째로 예산이 증가하는 네. 분야가 R&D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이 R&D의 주요 내용을 보면 뭐 줄기세포 관련 지원 분야가 굉장히 좀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오주 관련해서는 파미셀이라든지 차바이오, 메디포스트, 시젠, 마크로젠이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얘기를 해주셨던 중요 테마 이 안에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요. 네. 또 그리고 요약을 많이 해보니까 쭉 보아하니 보건, 노후, 보육 뭐이 정도로 좀 강조를 하고 있는 네네. 것 같네요. 어제는 두 전문가가 이 중에서 엔젤 사업에 대해서 수혜 테마로 관심을 가져봐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줬는데 쭉 보아하니 대리님께서는 어떤 것들이 좀 눈에 띄세요? 간단하게? 저는 일단은 그 엔젤 산업 쪽에서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뭐 저출산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파미셀 같은 이게 노인 쪽 그 복지 관련 주들이 네네. 이쪽에서 많은 그 수익이 창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대리님.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 곧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 오르는 종목들을 보면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 좀 눈에 띄는 상승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관심을 어느 정도로 가져봐야 할지 모르겠는데 LG 디스플레이, 뭐 CJ, CGV, 삼양식품 등 오르는 종목들의 공통점이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겠고 어떤 종목들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까? 네, 먼저 기대되는 종목으로는 일단 엔터테인먼트 사업에서 뭐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SM이나 뭐 YG엔터 같은 그런 엔터테인먼트 사업들도 있고요.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 그냥 그 흥행하는 가수들에 대한 그런 실적 예상치가 선 반영된 것이 아니고 지금 이미 발매를 해서 유치된 그런 금액들이 지금 재무제표에 잡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거품이라기보다는 실적 자체가 좋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뭐 한 예로 SM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4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한 316억 정도가 기록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394억 증가해서 394% 증가해서 113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이런 실적이 바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제 엔터주들은 이제 많이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IT 중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좀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네, LG 디스플레이 이제 4분기에 이어서 이제 1분기에도 지속적인 매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연말에 TV 판매 호조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LG그룹 자체가 지금 3D에 그 많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 뭐 올림픽도 있고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TV를 결양해서 디지털 TV라든가 3D TV에 대한 그런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엔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지만 네. 하반기에는 대형 OLED TV 등의 생산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게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뭐 CJ CGV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작년 4분기에도 실적이 좋았지만 1분기 영화 라인업도 상당히 괜찮은 상황입니다. 뭐 지금 흥행 기대작으로는 뭐 라이언 킹 3D나 장화시는 고양이 3D, 뭐 지금 기대 모으고 있는 범죄와의 전쟁도 있고요. 스타워즈 에피소드 1 등의 지금 흥행 라인업들이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위주로 실적 개선이 되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수익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종목들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4분기는 물론 뭐 1분기 이후까지도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 관심 가져도 괜찮다라는 거네요. 네네. 특히 엔터주에 대한 또 후적인 얘기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힘이 없는 업종 한 가지 워스트로 짚어보고 갈 텐데요. 바로 은행주입니다. 사실 은행뿐 아니라 금융 전반적으로 보험까지도 좋지 않습니다. 연말에도 안 좋았는데 연초까지도 상황이 좋지를 않네요. 기업은행은 오늘 신저가였고요. 어떨까요, 김동희 대표님? 저는 뭐 계속적으로 피력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금융주들의 특히 이제 그 은행주들의 상승세는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은행 업종이 가장 크게 떨어진 그러한 업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기술적 반등은 분명 없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이죠. 모멘텀을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좀 그러한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은행들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전통적인 상업은행들입니다. 투자은행이 아니죠. 그래서 예대마진을 기본적인 수익 구조로 갖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와 같이 공격적인 대출을 할 때의 실적과 지금처럼 보수적인 행보, 여기에 글로벌 리스크가 왔을 때 시스템적 리스크를 가장 선두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접해 있는 업종이 바로 은행 업종이다라고 봤을 때는 여전히 보수적 접근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저평가 논리라든지 네. 혹은 지금 밸류에이션 문제로 이걸 접근한다면 지금 해결되는 업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첫 시간에도 비판을 했지만 작년 말에 각 증권사에서 금년도 유망 업종이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다 나열한 걸 보면 우리나라 전 업종 중에서 해당 안 되는 업종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로 전 업종을 다 나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섹터의 애널리스트들이 자기 업종을 매도해라, 좋지 못하다라고 얘기한 걸 한 번도 좀 들어본 경우가 없거든요. 이게 못하겠죠, 당연히.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연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업종 중심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지 지금 저평가다, 밸류에이션이 지금 낮은 상태다라는 것 때문에 백화점식으로 지금 매매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타 업종 대비해서 은행 업종이 투자해야만 될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가라는 부분으로 접근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화점식 나열 업종 추천에서 우리가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는데요. 그 옥석을 어떻게 가리느냐? SS를 보면 좀 정답을 얻을 수 있겠죠? 김동희 대표님? 네, 물론입니다. 네. 자, 베스트 어세트였습니다.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2012년 올해 산업은 업종별로 날씨가 어떨까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2년 산업 기상도를 내놨습니다. 업종별로 전망이 어떨지 함께 기상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업종 바로 정보통신 그리고 기계주입니다. 모두 두 종목 모두 맑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정보통신주 내수에 구름이 조금 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종합적으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시장이 커지고 있고 또 반도체 분야가 회복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디지털 TV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네요. 기계 산업은 또 수출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맑음 지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와 정유 산업의 날씨는 구름이 조금 낄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분야 해외 수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일본과 미국 등 경쟁 기업의 반격이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고요. 내수 판매도 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 업종도 구름이 조금 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수출 단가 하락이 예상되고 있어서 정유 업종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좀 흐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업종들입니다. 조금 더 좋지 못한 전망을 받고 있는데요. 철강, 주요 수요처의 생산 위축으로 경기 부진 국면이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철강 수요 감소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흐릴 것으로 보이고요. 유화도 글로벌 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흐림 지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업종들 바로 조선과 건설입니다.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선 분야는 글로벌 재정 위기로 신규 수주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건설 분야는 이 민간 주택 시장의 회복이 어렵고 공공부문 공사가 감소하는 만큼 침체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IT 기계가 맑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조선과 건설이 좀 가장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산업 기상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2012년 산업별 기상들을 살펴봤습니다. 많은 증권사에서 내놓지만 저희가 공통적으로 많이 중복이 된 것들이 합쳐보니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내온 이 자료가 많이 공통적으로 좀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딱 눈에 띄네요. 해가 비추는 것은 IT와 기계였고요. 조선과 건설은 우산이네요. 뭐 천둥이 아닌 게 뭐 다행이지만 어떠세요? 보니까 김덕기 대표님. 네, 비교적 잘 조명을 했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 있고요. 네. 적절하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 있는데, 제가 별도로 좀 하나 한 코멘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유 부분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네. 지금 제가 두 가지 시청자 여러분한테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 제가 차트를 하나씩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정유 부분에서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것이 경기와 어떻게 연관이 되고 있는지 한번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차트를 조금 비춰주시면은 지금 WTI 유가의 흐름인데요. 네.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신고가를 넘어서고 있는 흐름이죠. 작년 5월 이래로 종가상 최고가를 형성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예년 같으면 유가가 이렇게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한다, 52주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유 관련주들의 주가도 마찬가지로 최고가를 형성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정유주 중에 한 종목인 SK이노베이션을 좀 보겠습니다. 오히려 유가의 흐름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거꾸로 지금 흘러나가고 있는 이러한 흐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유가가 지금 올라가는 거고 있는 부분이 경기가 좋아질 것에 대한 전망에 의해서 올라가고 있다. 실질적으로 경기가 좋기 때문에 그 수요에 의해서 올라간다는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지수가 500에서 2000포인트까지 올라갈 때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했던 이유는 수요가 받쳐졌기 때문에 유가가 여기에 따른 실질적인 가격이 올라간 것인데 지금의 유가의 상승은 유동성에 의한 투기적 수요가 지금 가세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 정유주의 흐름과 네. 유가의 흐름이 상반되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정유주들의 흐름이 이렇게 좋지 못하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그러한 부분은 아직도 우리가 경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반드시 지금 정유주가 상승해야 되는 이러한 국면은 아니다라는 부분들, 이 관련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들 좀 염두해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희비가 엇갈리는 업종뿐 아니라 약간 중간 정도에 위치한 정유를 한번 판단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는 남은 이번 한 주를 좀 전망을 해보고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는데, 변형규 대리님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아까 뭐 추가 상승 좀 더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대응 전략까지 세워본다면요? 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급한 상승으로 네. 많이 약간 소폭의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 받은 조정폭은 상당히 지금 안정적일 것이라 이 정도 조정은 견실한 조정이라고 지금 보이고요. 그리고 1월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상승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폭 자체는 상당히 좀 제한적일 걸로 보입니다. 물론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매도 대응하시기보다는 좀 업종 내에서 좀 센 종목 위주로 매수 대응하시는 게 좀 수익의 기여가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주나 단기적으로 좀 계속 모멘텀이 있을 만한 종목들은 IT 업종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과 태블릿 시장이 지금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부진했던 반도체 분야가 지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도 IT 업종이 계속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기상도에서는 건설 업종이 좀 안 네. 좋다고 나왔지만 전 개인적으로 지금 건설업을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요. 물론 국내 수주 자체는 많이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반기에 중동 수주 모멘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선침의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IT랑 건설 쪽으로 대응하시는 게 수익에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의견 들었는데요. 증권대학의 김동희 대표와 한맥투자 WM센터의 변원규 대리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